안녕하십니까, 김벤츠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7세대로 돌아온 벤츠 S클래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벤츠의 플래그십 모델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 건데요. 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점이 LED 헤드램프가 좀 작아졌어요, 이전 세대보다. 그리고 그릴은 전보다 훨씬 더 커졌죠. 요즘 디자인 트렌드인 램프는 LED가 들어가면서 좀 더 작아지고, 그릴은 아우디, BMW에서 보여준 것 같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벤츠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벤츠가 상당히 공을 들여 만드는 아이템 중 하나인데 130만 개의 반사판 픽셀로 이루어진 최첨단 기술이 녹아졌다고 합니다. 도로 표지판을 비춰주고 보행자를 인식해서 더 밝게 비춰주는 시스템은 기존에도 있었죠. 추가적으로 위성 내비게이션 데이터 기반으로 좀 더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상황에 맞춰서 빛을 비춰준다고 합니다. 측면부 디자인에서는 가장 크게 눈에 띈 점이 기존 구형 모델은 뒤쪽으로 갈수록 캐릭터 라인이 내려가는 모습을 취했는데, 그런데 이번 신형 모델은 도어 캐치 윗단부에서 캐릭터 라인을 수평으로 쭉 이어가는 디자인을 썼고, 도어 캐치도 레인지로버 벨라나 테슬라 모델 S에서 나왔던 그 히든 타입 도어 캐치를 썼죠. 공력 개선을 높여 연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의 디자인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 역삼각형의 램프가 좀 더 날렵한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리어 리플렉터 위치도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갔죠. 그 외 나머지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캐릭터 라인은 기존 차종과 거의 유사하게 가져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엄청난 고급스러움과 하이테크 기술로 무장한 실내로 가보겠습니다. 크게 눈에 띄는 점은 센터 모니터와 디지털 계기판 클러스터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완전 레이아웃이 바뀌었죠. 최근 출시한 카니발에서도 나왔던 일체형 계기판과 센터 모니터 디자인이었다면, 이번에는 투싼에서 나왔던 별도의 센터 대형 모니터와 계기판 디지털 클러스터를 볼 수 있습니다. 센터에 위치한 계기판은 12.8인치 OLED 햅틱 진동 반응까지 가능한 최첨단 기술이 반영된 모니터인데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인체공학적으로 위치가 딱 사람이 손을 닿기 정말 편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요. 각도도 그렇고 전체적인 위치도 다 바뀌었습니다. 각도도 편하게 위치하죠. 기존에는 센터 모니터가 길게 있어서 암레스트에 있던 조그 다이얼을 이용해서 조정하는 게 기본 사항이었다면, 직접적인 다이렉트 터치 햅틱 반응을 통해서 모든 기능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분위기는 테슬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센터 모니터를 터치하기 위해서는 버튼의 오작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디스플레이 안에 버튼도 상당히 크게 되어 있고 햅틱까지 같이 넣어줬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음성 인식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요, 27개의 언어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많은 기능들을 직접 운전 중에 버튼 터치 없이 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테슬라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BMW에서도 있었던 제스처 기능인데, 2대의 내장된 카메라가 여러 가지 제스처를 인식해서 기능 조작을 돕는데요. 예를 들면 얼굴을 사이드 미러 왼쪽으로 돌리고서 조작을 하면 왼쪽의 사이드 미러가 움직이고요. 오른쪽으로 얼굴을 돌리고서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조작하면 오른쪽이 조작이 된다고 합니다. 워닝 기능도 주고 안면 인식도 되고 제스처만으로 썬루프를 열 수 있다고 합니다. 12.3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는 3D를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G80과 다르게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보들을 그 디지털 클러스터 안에서 담아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HUD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도 같이 인식할 수 있게끔 다이나믹한 그래픽을 선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해 나올 G90에 최첨단 기술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가장 핵심인 HUD인데요. 이 HUD는 전방에 10m에 77인치 모니터가 놓여져 있는 것처럼 가상으로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데요. 차량을 추적해서 따라간다던가 방향을 이렇게 지시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보기에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요. 왜냐면 전방 시야에 방해가 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 경험상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 대형 디스플레이에 들어갔던 G80에서요. 근데 이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했고, 또 그러게 만약에 불편하다면 조작해서 모드를 바꿔서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어서 개개인별로 기호에 맞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는 화이트와 브라운, 약간 붉은 계열의 버건디 느낌을 주는 3개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이바흐라고 해서 따로 벤츠 S클래스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있는데, 그거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갖는 것 같습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도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버튼이 이렇게 일자로 양쪽에 있는 게 있고 3스포크 모양의 좀 V자 형태의, 그게 아마 고급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측면부의 시트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조작이 전부 다 터치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2열에도 삼성 스마트 패드 들어가 있고요. 그게 이제 리모컨 역할을 하면서 조작을 가능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고요. 1열 후면에 부착된 11.6인치 듀얼 모니터는 터치도 되고 음성인식도 되고 똑같이 1열에서의 조작을 그대로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디자인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GV70에서도 나왔던 사용자 인식 핑거프린트 터치 아이디가 있는데요. 요것도 적용이 되었고요. 안면 인식까지도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바뀌더라도 그냥 얼굴만 인식해서 인터페이스라든지 설정을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또한 부메스터 4G 사운드가 적용되는데요. 기본적인 옵션은 710W의 15개 스피커가 달려있는데 여기 옵션을 추가하면 30개의 스피커와 1750W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시트에 진동 패드가 있어서 영화관에서 진동 울려서 막 움직이듯이 4D 극장 서라운드 같은 그런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디자인과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벤츠 S클래스가 자랑하는 최첨단 안전사양과 선행기술, 셰시, 퍼포먼스, 가격이라든지 실내 패키지 사이즈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벤츠 S클래스 올해 분명 나오긴 나올 텐데 과연 언제 나올까?